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당신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문득 내 인생은 뭐였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40년을 일하고 퇴직을 1년 앞둔 어느 남성, 어느 날 문득 나는 40년 동안 뭘 한 거지? 돌이켜봤습니다. 여태껏 회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였지? 에 대한 답을 구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부장? 아니, 그건 직함이야. 그럼 나는 뭐지? 자아가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반복하자 점점 출근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의미 없는 회의, 의미 없는 보고서, 의미 없는 대화.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40년을 허비한 거야. 자책했습니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두려웠습니다. 퇴직하면 나는 뭐지? 부장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고 그럼 나는 뭐지? 이 질문은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랫동안 일했는데 의미를 잃었고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하고 성공했는데 허무합니다. 20세기 독일의 막스 베버는 바로 이 질문을 평생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버는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그는 인간이 왜 일하는지,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베버 자신도 중년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는 인간이 일하는 진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베버가 발견한 첫 번째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개인적 고민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기 시작하니까요. 소명?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무슨 소명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버는 말합니다. 소명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소명은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고 타인이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조용한 부름입니다.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런 깨달음 말입니다. 베버가 말한 소명의 핵심은 일의 결과나 성공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소명이란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를 존중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이는 소명으로 살고 어떤 이는 생계만을 위해 삽니다. 차이는 일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년을 회사에서 일한 그 남성에게 소명이 있었을까요? 베버의 관점에서 보면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그것을 소명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월급을 위해, 가족을 위해, 승진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허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내 자리를 지켰어. 매일 출근했어. 가족을 먹여 살렸어. 후배들을 가르쳤어.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내 역할을 했어. 그게 내 소명이었어. 같은 40년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버는 인간이 소명으로 일할 때 비로소 삶 전체가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흔들리는 자아가 다시 중심을 얻는 순간이 바로 이 깨달음에서 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요청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내면의 평화를 느낍니다. 베버가 발견한 두 번째 진리는 현대인이 철창 속에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버는 서구 사회의 발전을 분석하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점점 더 합리적인 체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표, 규칙, 계산, 효율, 이런 것들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본능이나 감정보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언제 출근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모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스템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베버는 이것을 철창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인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합리성의 틀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왜 이 길을 가는지 잊어버립니다. 관성처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반복입니다. 왜 그러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는 겁니다. 40년을 일한 그 남성도 그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40년 동안요. 왜 그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인간은 깊은 공허를 느낍니다.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베버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흔들리는 이유라고요. 철창 속에서 관성으로 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베버는 말합니다. 그 흔들림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흔들림이 소명을 발견하는 시작점이라고요. 철창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그 철창 안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나만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니까요. 베버가 발견한 세 번째 진리는 책임과 자유의 역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책임은 나를 얽매는 거라고요. 자유로우려면 책임이 없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베버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이 책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책임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공허합니다. 아무 책임이 없다면 뭘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유 없는 책임은 무겁습니다. 선택권 없이 강요된 책임은 짐입니다. 그래서 베버는 말합니다. 두 개념이 함께 있을 때 인간이 가장 성숙해진다고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 그것이 베버가 말한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남성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회사에 얽매여 있었어. 자유롭지 못했어.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선택했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기로 선택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같은 40년인데 얽매임이 아니라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책임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진 겁니다. 베버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말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살아온 길을 되돌아볼수록 책임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온 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40년 동안 가족을 책임지고 회사에서 맡은 일을 책임지고 후배들을 책임진 것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렸던 순간도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배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베버가 말한 시대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해졌습니다. 성공과 비교, 속도와 경쟁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웁니다. SNS를 보면 다들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철창은 더 촘촘해졌고 시스템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버는 말합니다. 그 안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나만의 소명을 찾아야 한다고요. 소명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의 소명이 있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인생의 방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버는 말합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때라고요. 나는 이 길을 왜 걸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은 조용히 멈추게 됩니다. 멈춘 자리에서 삶의 의미가 다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한 줄기 중심입니다.
그 남성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내 소명을 다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게 내 삶이었어. 이제 퇴직 후의 삶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소명을 찾을 시간이야. 회사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의 소명을. 오늘 밤 베버의 조언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물어보십시오. 생계 때문? 돈 때문?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 나는 누구를 돕고 있지? 무엇을 만들고 있지?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지? 그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는가? 물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소명을 다해 살아왔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소명 위에 서 있습니다. 일이 크든 작든 유명하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이어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나의 삶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베버가 속삭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